안녕하십니까. 3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싱글 파이를 하고 있는 바슬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후 월 400만 원 정도 버는 싱글남들의 삶이 월 1000 정도 버는 3, 4인 가구의 호사와 맞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넷이나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아무리 400이라도 그게 400이랑 1000은 차이가 2배 이상인데 이렇게 생각이 좀 들다가도 가계 지출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조금 고개가 금세 끄덕여지더라고요. 최근 비혼을 선택하거나 뭐 싱글을 선택하는 저 같은 분들,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청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연애나 결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그냥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남한테 피해주지는 않고 스스로 노후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삶 역시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꽤 합리적인 인생의 옵션을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세후 400 정도의 싱글들이 체감 풍요도가 그토록 높은지, 그리고 이 길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짜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월 1000만 원을 버는 이제 3, 4인 가구의 삶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정말 상당한 고소득입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을 떼어내기 시작하면 체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주거 및 대출 상환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최소 30평 내외의 아파트 원리금 상환을 생각한다 하면 거기서 또 돈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사교육비나 양육비, 뭐 영유아 돌봄부터 해서 학원비나 교재비 등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비상시적 그리고 지속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나이인지라 부모님들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자식으로서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생활비 및 보험료에서도 식비나 경조사비 그리고 가족 단위의 각종 보험이나 자동차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남자들은 어, 크게 해당되는 게 없는데 기분 푼다면서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그 기분 전환용 금액으로서 좀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락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제하고 나면 월 1000만 원 버는 가장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용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겁니다. 50만 원 아니면 많아야 뭐 100만 원 남짓이겠죠. 한 반면에 이제 세후 400으로 버는 싱글 지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원룸이나 1.5룸 혹은 투룸 이런 지방에서 해도 가능하고요. 혹은 소형 아파트 뭐 이런 주거 공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교육비나 자녀 양육비는 영원이죠. 벌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식비 이런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지출하면 되니까 낭비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는 400만 원 중 필수 고정비로 한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미래나 이런 것들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로 한 150만 원을 떼어놔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100만 원 정도가 또 남습니다. 온전히 나의 취향과 경험에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의 액수, 그리고 자율성, 이런 것들 측면에서 싱글인 이제 미혼남들이 이 정도 400 정도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의 3인, 4인 가구 가정보다 훨씬 더 큰 물질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호사를 누리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비혼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고 젊음을 즐기는 것이 그저 이기적인 쾌락 추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과거에 이제 사회적 관습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마치 정답처럼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혼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 혹은 뭐 부모와 자녀 모두가 고통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원치 않는 구조로 이제 빠져드는 것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인 한 명의 성인으로서 완벽하게 자립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사회적인 태도일 수도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러한 생각은 깊은 뜻을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타인이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외로움이나 감정적인 문제를 스스로 컨트롤하고 관리를 한다. 사회의 규범을 지키면서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스스로 유지한다. 이러면서 삶의 모든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고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타인과 사회 같은 것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훌륭한 자립의 형태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전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인데요. 지금 당장 세후 400으로 누리는 여유에 취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비혼, 비혼의 삶은 젊은 날의 짧은 화려함으로 끝나둘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벌 수 있을 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녀가 있는 가정은 훗날 자녀가 부모의 강력한 뭔가 이제 정서적이거나 물질적인 어느 정도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한테는 내가 구축한 자산과 시스템만이 유일한 안전망이죠. 그래서 세후 400만 원 정도의 싱글의 삶이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비로소 완성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택한 배당주나 어르신들이 누리고 있는 연금, 뭐 부동산 등등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소득을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두어야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이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건강관리, 그리고 자기관리. 나이가 들어서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냥 스스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핵심적인 노후 투자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뭐 초점을 맞춰서 저도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정서적 고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없는 만큼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혹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 고립되지 않는 삶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짜두는 게 맞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됐다면 뭐 싱글로서의 삶은 그저 대안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서 완벽한 어느 하나의 인생 전략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느끼는 숭고한 기쁨과 보람이 있듯이 어느 한편에 저처럼 홀로 독립된 삶을 구축하여 자유와 취향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삶의 기쁨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게 아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선택한 삶을 스스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후 400만 원의 버팀목 위에서
자신의 현재를 즐기고 본인의 미래를 담담하게 준비하는 삶,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하나의 멋진 선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제 본인의 삶을 진통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그 하루를 일궈가는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모든 선택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공감